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됐어. 소고기 국물까지 들어가 있고. 오늘은 여름 비빔밥을 할 건데요. 저희는 또 오이를 채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쳐주세요. 손으로 썰는 것보다 채칼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비빔밥을 할 때 나물이 약간 그래도 식감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고운 것보다 이 정도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오이볶음 할 때 같이 채를 이렇게 쳐주세요. 오이에 소금을 살짝 뿌려서 절여줄 거예요. 아닥아닥 하라고. 당근은 오이보다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얇게 채 썰 거예요. 곱게 채를 썰어 주세요. 팽이버섯은 밑둥을 잘라서 손질해 주세요. 이렇게 약간 굵직굵직하게 채 썰어 주세요. 썰어놓은 고기에다가 다진 파, 다진 마늘 약간씩, 참기름 약간, 진간장 반 스푼, 설탕 약간, 그래갖고 살살 저어주세요. 오이를 한번 살짝 헹궈서 짤 거예요. 꼭 짜세요. 이러면 더 오독오독? 오독오독. 식용유를 조금만 넣고요. 얇은 옥을 이용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살짝 예열한 다음에 살짝 예열해야 돼요. 그래야 수분이 빨리 확 증발되거든요. 이렇게 마늘은 한 스푼만 볶아요. 마늘 조금 넣고 정말 한 스푼만 볶아야 돼요. 오래 볶으면 안 됩니다. 얼른 그릇에다가 펼쳐주세요. 왜요? 김이 날아가야 되니까. 그냥 뭉쳐두면 물이 생기잖아요. 식용을 조금만 넣고요. 이제 지금은 웍이 뜨거워져 있죠? 네. 팽이버섯을 넣을 거예요. 얘는 간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슬쩍 한 분만 볶는다 생각하고. 마늘 조금만 넣고 이렇게 해서 불을 끄면 자기 김에 익어요. 너무 오래 볶으면 누렇게 돼요. 여기다가 팽이버섯을 딱 넣어주세요. 이것도 약간 펼쳐놓으세요. 식용유를 조금만 넣고요. 살짝 예열하세요. 여기에 당근, 얘는 소금을 한 꼬집만 살짝 넣으세요. 당근은 소금. 이것도 아주 살짝 볶으면 돼요. 그래야 매끈해요. 식감도 살아있고. 이렇게 넣어서 이 기름 많이 넣으면 밑에 기름이 지직지직 나오니까 기름 조금만 넣으세요. 네. 한 김 내주세요. 그래서 물기를 쭉 뺀 콩나물을 웍에다가 얹으세요. 센 불로 볶아주세요. 식용유를 그래서 2스푼만 살짝 껴주세요. 볶기 시작할 거예요. 다진 밥 하나고요. 대파 통통 썰어서 하나 넣어서 이렇게 살짝 불 끄겠습니다. 콩나물 이거 해서 이렇게 웍에다가 두면 안 돼요. 그럼 물이 죽 생기니까 빨리 그릇으로 옮겨 담으세요. 그러면은 들어간 채소는 이렇게 준비가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 그다음에 팬에 바로? 응, 썼던 팬에 바로. 편하다. 근데 이거는 코팅웍이 아니니까 네. 옆에 붙어갖고 바로 익혀줘야 돼요.
잘못하면 타는 수 있어요. 이것도 살짝만 볶아야 돼요. 너무 매해 볶으면 까실까실하거든요. 고기가 부드럽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얼른 슬쩍 볶아갖고 다 익었잖아요. 네. 그럼 불을 끄세요. 됐어요. 다 끝났어요. 여기에 지금 소고기 국물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고추장 한 숟갈 넣어요. 그리고 물을 조금만 넣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비벼 먹으려면 약간 고추장이 찌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물구름하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 설탕 약간,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참기름, 그래갖고 살살살살 비벼줘요. 그래서 한 소금만 살짝 볶을 거예요. 비빔밥을 비벼 먹으려면 고추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빔 양념을 만드는 거죠. 고추장 양념을. 청국장 넣고 마무리. 그럼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됐어요. 소고기 국물까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비빔밥을 비빌 때는 너무 뜨거운 밥보다 살짝 식은 밥이 좋아요. 그래야 밥알이 오돌오돌해요. 이렇게 그냥 대각선으로 색감 있게 놓으면 돼요. 요 사이사이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왜 여름 비빔밥인가 했는데 여름에 나오는 제철 그렇지. 채소로. 그리고 냉장고에 해놨다가 이렇게 비벼 먹어도 되거든요. 이거가 맨 위에 볶은 고추장을 딱 올리는 거예요. 참기름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싹 뿌려주고 다 됐어요. 여름 비빔밥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나물을 가지가지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비벼 잡수시면 더운 날 참 수월하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무 얼갈이 물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어우, 열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갖고 담아놓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건 지금 떡잎이 하나도 없어요. 열무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열무를 길이 그대로 담으면 되고요. 저같이 이렇게 잘라서 담아도 돼요. 얼갈이에요. 이렇게 뿌리 부분 자르고 잘라주세요. 가지고 참 맛있게 생겼다. 요새는 날이 덥기 때문에 햇빛이 좋아서 열무나 얼갈이가 빳빳해요. 그래서 요거를 부드럽게 해갖고 물김치를 담을 거예요. 열무를 살살살살 이렇게 씻어주세요. 열무는 흙이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한 번만 씻어주시면 돼요. 물김치를 담을 거라
우리가 그냥 담는 김치보다 소금을 좀 많이 넣어서 절여도 돼요. 그래서 소금 양이 평소보다 조금 많을 거예요. 세 번에 나누어서 킥에 소금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절여서 한 40분 정도 둘 거예요. 20분 있다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얼려놓은 현미밥을 갈을 거예요. 이걸로 이제 물김치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밥도 되고 보리쌀도 되고 다 돼요. 아, 쌀밥도 돼요? 쌀밥도 되고 없으면 콩밥도 돼요. 밀가루는요? 밀가루 풀도 돼요. 근데 밀가루 풀은 뜨겁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식혀서 하셔야 돼요. 뜨뜻할 때 김치를 담으면 김치가 금방 푹 쉬어버려요. 여름에는 잘못하면. 근데 이렇게 얼렸다 하면 정말 좋더라고요. 밥이 잘 갈리도록 물을 좀 부어주세요. 되게 곱게 갈렸죠? 이래갖고 얘를 헹궈야지. 오늘 물김치는 다른 때보다 제가 국물을 좀 많이 잡아요. 여름에는 어때요? 물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물김치는 다른 때보다 물을 좀 많이 잡습니다. 생강청 한 스푼 하고요. 마늘 수북히 한 스푼 넣으세요. 대파 흰 부분으로 사용할 거예요. 쪽파가 요새 엄청 비싸요. 홍고추 그리고 청양고추 매콤한 거요. 이렇게 그럼 이제 김치 국물은 다 됐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소금만 딱 넣으면 돼요. 소금 그다음에 잘 저어주세요. 골고루 잘 녹게끔요. 그러면 김치 국물은 끝난 거예요. 20분 전에 한번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이 푹 죽었죠? 요거를 그냥 담는 게 아니라 살짝 치대줄 거예요. 그럼 풋내 난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절대 풋내 안 나요, 지금은. 열무에다가 물을 조금 부으세요, 이제. 생수를 그냥. 얘가 물이 좀 생기게끔. 그래갖고 치대요, 물 속에서. 얼먹인다 그러죠? 이렇게 살살 얼을 먹이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손맛이구나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좀 있으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 손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물을 좀 붓는 거예요. 이게 골지 말으라고. 어때요? 숨이 살살 죽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리고 숨이 살살 죽잖아요. 그죠? 살살 죽죠? 네. 특히 여름에 땡볕에서 자란 열무에다가 이렇게 하면 정말 맛있어요. 열무가 질깃질깃하니 이렇게 해서 담으면 열무김치가 약간 질깃하면서 구수해요. 좀 전보다 숨이 푹 죽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물이 어떻죠? 초록색 물이 나. 그렇죠. 이 물을 빼내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갖고 씻으면 돼요. 씻어오겠습니다. 물기를 쭉 빼셔야 돼요. 열무는 씻어갖고 그래야 씁쓸한 맛이 없어요. 미리 해놓은 물을 붓는 거예요. 지금은 국물이 적은 것 같지만 얘가 숨이 죽어서 들어가고 또 열무가 절여지면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아주 낭낭하게 딱 맞아요. 이렇게 하면 국물이 자작자작 있죠? 네. 요게
절여지면 더 이제 소금물에 절여지는 거잖아요, 간에. 그렇죠? 그러면 국물이 더 많아져요. 딱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식구는 국물 더 많은 게 좋아 그러면 더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소금 간만 조금 더 하면 되지요. 오늘 얼갈이 열무김치는 여기서 이제 다 마치고요. 제가 완전히 익혀지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3일 된 물김치인데요. 이렇게 잘 삭고 있어요. 처음에는 국물이 적은 것 같지만 국물도 충분하게 나오고 아주 좋죠? 네. 간도 딱 맞아요. 만약에 근데 내가 요때 가서 먹어봤는데 좀 심심해요. 그러면 소금 조금 더 해도 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이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를 깍둑 썰기 해서 만들 거예요. 오이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찌 부분을 이렇게 따고요. 칼등으로 오이 씨를 손질해 주세요. 오이를 씻어 보겠습니다. 오이를 썰어 보겠습니다. 깍둑 썰기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깍둑 썰기를 한 오이에다가 매실청을 이용해서 살짝 절일 거예요. 매실청을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소금을 조금만 주세요. 이걸로 한번 살짝 절여주겠습니다. 매실향이 싹 나죠? 오이하고 매실향하고는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이에 있는 물을 조금 뺄 거니까 한 10분 정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10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매실액도 들어갔지만 오이에서 이제 물을 뺀 거죠. 그러니까 설망에다가 이렇게 좀 해서 물기를 완전히 좀 빼보겠습니다. 이때 하나 꼭 잡숴보세요. 맛이 어떤지. 그래야 내가 요 다음에 간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간을 하겠다는 가름이 나오거든요. 저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매실의 그 약간 그 새콤한 맛이 식초의 맛하고 또 틀리죠. 그래서 봄에 이렇게 잡수면 입맛도 돋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물기를 빼보겠습니다. 매실청에 절인 오이를 물기를 더 쭉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볼에다 넣으시고요.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얹어 갖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오이에다 묻혀주세요. 다진 파, 생강청, 다진 마늘, 통깨. 이제 다 된 거예요. 이때 먹어보고 난 다음에 싱거우면 소금으로 조금 간을 해주세요. 이렇게 후소금을 조금 넣으시면 돼요. 소금을 넣어갖고 이렇게 마지막 간을 맞추시면 아마 딱 맞을 거예요. 설탕을 안 넣어도 아주 달고 상큼한 맛이 나요. 자,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매실액을 이용해서 오이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큼하게 매실액을 이용해서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